안녕하세요. 드라마 읽어드리는 채널 리뉴얼입니다. 이번 주 천지훈 변호사는 김화백의 유작 경매에서 무려 20억 원을 들여 작품 낙찰에 성공했습니다. 이 정도면 1,000원이 아니라 1,000억짜리 변호사 아닌가 싶은데요. 억소리 나는 이 돈의 출처를 밝히려면 천지훈의 과거를 살펴볼 수밖에 없겠죠. 단순하게 생각했을 땐 3회에 등장했던 빙고게임 모 회장이 출처가 아닐까 하는 의견도 있긴 했어요. 천지훈 변호사가 그의 변호를 맡으면서 수임료는 백지수표라 하고 실제로 받은 돈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검은 돈, 냄새나는 돈은 죽어도 싫다는 천지훈의 캐릭터상 모 회장의 돈으로 사건을 해결한다는 설정은 조금 무리수가 있겠다 싶네요. 그렇다면 천지훈 변호사는 어떻게 20억이나 되는 작품을 살 수 있었던 걸까요? 다음 주에 드러날 천지훈의 과거에 그 해답이 있을 것 같은데요. 김화백 부부 살인사건을 마무리 지은 천지훈은 하얀 꽃다발을 들고 누군가의 무덤을 찾아갔죠. 이 무덤의 주인이 이주영이라는 결론을 내리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무덤 앞에서 꽃다발을 들고 서 있는 천지훈에 이어 바로 나온 장면에서 백마리가 사무실에 숨겨져 있던 이주영의 사진을 발견하고 그녀가 법무법인 백의 에이스였다는 사실을 기억해내죠. 그리고 사진 속 이주영이 앉아있는 장소가 바로 지금 천지훈 변호사의 사무실이라는 것까지도 알게 됩니다. 이런 연출만으로도 충분히 천지훈이 찾아갔던 무덤이 이주영의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데다 천지훈이 무덤에 들고 갔던 꽃다발에서도 힌트를 찾을 수 있었어요. 천지훈은 이주영 무덤 앞에 하얀 국화꽃이 아닌 하얀 카라 5송이 꽃다발을 들고 갔었는데요. 카라 5송이의 꽃말 의미는 당신만한 여자는 없습니다 이고 카라 꽃다발은 당신은 나의 행운입니다를 뜻한다고 하죠. 이 꽃말의 의미대로 천지훈과 이주영은 과거 사랑하는 사이였고 이주영을 만나 천지훈이 새로운 삶을 살게 됐다는 복선이 숨겨져 있었던 거죠. 2회에서 백마리가 15지원자 천지훈 사무실을 찾아와 지저분하고 다방 같은 곳이라며 무시를 하자 천지훈은 자기에겐 소중하고 아끼는 곳이니 사무실을 모독하지 말라며 말했었죠. 그저 웃으며 넘길 수 있었던 장면이지만 천변의 사무실이 이주영 변호사가 일하던 곳이라는 게 드러난 이상 스쳐 지나갔던 이 장면의 의미는 더욱 크게 다가옵니다. 천지훈이 왜 1,000원짜리 변호사가 됐는지는 다음 주 이주영과의 과거 러브스토리에서 더욱 확실하게 밝혀질 것 같네요. 5년 전 천지훈이 검사이던 시절 천검은 서민혁 검사와 함께 재벌기업 JQ그룹 최기태를 찾아가 압수수색을 벌였고 증거인멸의 위험이 있다며 최기태를 긴급 체포까지 합니다. 하지만 최기태는 온갖 검찰 인맥을 동원하여 천지훈에게 철수할 것을 압박하는데요. 이상한 검사 천지훈은 국민의 시선을 집중시켜 최기태가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영화제 레드카펫 현장에 최기태를 데리고 가 온 국민 앞에 은팔치찬 모습을 공개해버립니다. 그렇게 천지훈은 어렵사리 최기태를 구속수사로 몰아가려 하지만 최기태의 뒤에는 빵빵한 법무법인 백이 있었고 천지훈과 이주영은 운명적으로 법원에서 검사 대 변호사로 만나게 됩니다. 심사 전 남자 화장실까지 쫓아들어와 나쁜 놈 꼭 잡아달라던 이주영과의 임팩트 있는 첫 만남에 이어 천지훈에게 난생 처음 자판기 커피 맛을 알려준 여자 이주영. 뭔가 심쿵해야 할 것 같은 두 남녀의 투샷 장면에 맞지 않게 쓸쓸한 분위기의 배경음악이 깔린 이 장면은 앞으로 두 사람의 앞날이 어떻게 흘러갈지 암시하는 것 같은데요. 이주영은 백을 나오게 되고 천지훈은 검사복을 벗게 만든 이 사건은 천지훈 아버지의 정치 비자금 사건과 관련되어 있는 것 같았죠. 우여곡절 끝에 비자금 사건은 결국 천지훈의 승리로 돌아가게 되고 이주영은 패소에 대한 책임을 지고 백에서 쫓겨나게 되겠죠. 이후 이주영은 자신의 신념에 따라 어렵고 힘든 사람들의 변호를 맡아 살아가게 될 것 같아요. 그러던 중 최기태 사건 패소에 대한 보복으로 의문의 사고를 당해 죽임을 당하게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천지훈은 이주영의 꿈을 그대로 이어나가기 위해 검사복을 벗고 1,000원짜리 변호사가 되기로 작정한 것 같아요. 지난주 백마리가 왜 수임료 1,000원을 받고 일하는지 물었을 때 천지훈은 누군가를 아련하게 추억하며 꿈이었을지도 모른다고 말했잖아요. 천지훈의 꿈이 아닌 먼저 이 세상을 떠난 이주영의 꿈을 실현하고 있다는 의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천지훈이 수임료를 모아두는 유리항아리 안에는 1,000원짜리 지폐 사이에 노란 인형과 젤리가 함께 들어있는데요. 3회에 등장했던 경비 할아버지의 손자와 아이스크림을 함께 나눠 먹던 천지훈은 누구보다 따뜻한 눈빛으로 아이를 바라보죠.
유달리 아이들에게 친절한 천지훈. 혹시 이주영이 죽고 나서 그녀의 뱃속에 그들의 아기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던 건 아닐까요? 다시 사건으로 돌아와 다음 주 7회 예고편에서 슬쩍슬쩍 흘러나온 천지훈과 아버지의 과거사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둘의 과거사가 심상치 않습니다. 변호사 이주영과 검사 천지훈은 최선을 다해 재판을 준비하는데요. 비자금에 대해 증언해주기로 한 중요한 증인이 유서를 남겨놓고 잠적해버려 천지훈의 수사는 다시 미궁으로 빠지고 최기태 때문에 증인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긴 거라 직감한 천지훈은 비자금이 흘러간 경로를 반드시 찾겠다며 혈안이 되어 있었죠. 그러다 천지훈은 마침내 비자금의 사용처를 알아내게 되는데 바로 차량 번호 3866의 주인 천지훈의 아버지인 듯 했습니다. 요즘 가장 핫한 국무총리 내정자 천지훈의 아버지 김윤섭. 결국 천지훈의 선배 여검사 나예진은 천지훈에게 아버지를 수사할 수는 없다며 수사 중지를 권유하는데요.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천지훈이 아버지를 찾아가면서 예고편은 끝이 났어요. 자, 그럼 여기서 드는 의문이 있죠. 부자지간의 성씨가 왜 다른 걸까요? 성인이 될 때까지 자판기 커피 한 번 안 마셔봤다는 천지훈은 부유하게 자랐을 것으로 추측되는데요. 아버지가 국무총리 내정자가 될 만큼 거대한 인물이라 하니 천지훈의 배경이 설명되는 듯 하지만 천지훈은 검은 돈, 냄새나는 돈은 누구보다 꺼려하고 있죠. 그래서 천지훈의 재력은 아버지가 아닌 어머니 쪽에서 물려받은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천지훈의 어머니가 뒷바라지하며 아버지를 국회의원으로 만들어 출세시켜 놨더니 이 아버지는 바람나서 떠나고 이후 천지훈은 아버지가 아닌 어머니의 성씨를 따르게 됐을지도 모르죠. 이런 가정대로 이야기가 흘러간다면 천지훈은 아버지에 대한 적개심을 가지고 살아왔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 해도 피로 맺어진 부자지간을 부정할 수는 없으니 아버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기 전 아버지에게 비자금 사건에 대해 자수를 권유하고자 찾아갔을 수도 있겠네요. 천지훈이 아버지 집에 찾아갔을 때 아버지는 마당까지 나와 천지훈을 마중하고 있었는데요. 손님이 오셨을 때 집주인이 마중을 나가긴 해도 보통의 경우 아버지가 아들을 맞이하러 마당까지 나가지는 않을 거예요. 이런 모습만 봐도 천지훈과 아버지의 사이가 일반적인 부자 관계로는 설명되지 않죠. 천지훈과 서민혁이 함께 최기태를 잡아왔을 때 서민혁은 아버지의 힘으로 부장검사에게 쓴소리 한마디 안 듣고 잘 넘어간 반면 천지훈은 온몸으로 부장검사의 눈총을 다 받아내야 했죠. 그리고 비자금 사건의 변호를 맡고 있는 백 대표와 서영준 변호사도 국무총리 내정자의 아들이 천지훈이라는 사실은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이런 정황들로 보아 천지훈은 김윤섭 내정자의 숨겨진 아들이라는 전제가 성립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천지훈의 과거가 서서히 드러나면서 1,000원짜리 변호사의 재미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시청,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